HD 현대마린 엔진. 지금 정말 뭐랄까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그 2023년에 수주했던 물량들, 이걸 올해 소화하면서 내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한다. 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경쟁사보다 생산 능력, 그러니까 소위 캐파라고 하죠. 여기에 여유가 있다는 게 아주 큰 기회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늘어나는 선박 엔진 수주가 막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면서요. 네, 생산 능력 여유, 그 캐파 여유는 분명 유리한 고지죠. 근데요, 올해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봐야 할 게 과거 STX 중공업 시절에 수주했던 물량이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OEM 물량 있잖아요. 네, OEM 방식이요. 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이걸 처리하는 데 좀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엔진을 만들어 납품해도 HD 현대 마린 엔진 이름이 아니라 다른 회사 브랜드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익성 개선이나 뭐 큰 폭의 매출 성장, 이거는 직계약 물량에 반영되는 2026년, 그때 이후에나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의 한 80%, 이게 이익률 낮은 기존 디젤 엔진이라는 점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하고요. 그 점은 저도 인정하는데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올해 1분기에 이중연료, 그 DF 엔진 매출 비중이 10%도 안 됐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영업이익 13억 원을 냈다는 거, 이건 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존 디젤 엔진 사업만으로도 수익 관리를 꽤 잘하고 있다는 신호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수주처도 보면 그룹사인 HD 현대미포 말고도 중국 대형 조전사, 심지어 경쟁사인 하나오션에서도 따내고 있잖아요. 다변화되고 있는 거죠. 네, 수주처 다변화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그 한화엔진이 LPG DF 엔진 생산 설비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반사 이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올해 생산 물량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매출 기여도가 낮은 OEM 방식이라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OEM 비중이 여전히 높군요. 네, 만약 이게 직계약 방식이었다면 훨씬 큰 매출로 잡혔을 물량들이죠. 어떨 때는 뭐 매출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일 수도 있어요. 10분의 1이요.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올해 공장 가동률 목표 90%, 내년 100% 달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표치에는 바로 이 OEM 물량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 OEM에서 직계약으로 얼마나 좀 매끄럽게 전환되느냐, 이게 실질적인 성장의 관건인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직계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특히 2028년 이때 국제해사기구 그러니까 IMO라고 하죠. 선박 관련 국제 규칙 만드는 곳 여기서 탄소세가 부과되면 상황이 확 달라질 수 있잖아요. 2028년이요? 네. 노후 선박 교체 시기랑 맞물려서 친환경 DF 엔진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봐요. 지금 DF 엔진 비중이 낮다는 건 오히려 앞으로 성장할 공간이 가장 많이 남았다? 뭐 이런 뜻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DF 엔진은 마진율도 훨씬 좋잖아요. 엔진 가격 자체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작년엔 환율 효과 포함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올랐다고 하고 올해 3분기부터는 가격 인상분이 더 반영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요. 네,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2028년 탄소세 효과나 뭐 DF 엔진으로의 완전한 전환? 이거는 아직 한 2, 3년 남은 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죠. 당장 내년 계약분에 대한 환율 변동성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올해 계약에 대한 환해지, 그러니까 환율 변동 위험 줄이는 조치요. 이게 74%까지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내년 이후 계약에 대한 대비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내년 환해진 아직이군요. 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선박 발주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시적인 위험 요인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사업 확장 계획은 어떻게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핵심 부품, 그 블레이드나 항공기 부품 생산까지도 넘보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던데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게다가 미국에서 추진 중이라는 전략상선 교체 프로젝트,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선박 크기를 볼 때 HD 현대마린 엔진에 중형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능성이죠. 아직은? 또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가 좀 다루기 힘든 대형 엔진 물량까지 일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갖췄다고 하고 부품 국산화 노력도 계속하고 있으니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신사업 진출은 늘 그렇듯이 성공 가능성도 있지만 불확실성도 동시에 안고 가는 겁니다. 가스터빈이나 항공부품 시장은 진입 장벽이 꽤 높고요. 기존 강자들과 경쟁해서 의미 있는 수주로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쉽진 않겠군요. 네. 미국 전략상선 프로젝트 역시 아직은 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고요. 현대중공업 물량을 일부 받는 건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주력은 여전히 중용 엔진 시장이고 대형 엔진 시장에서는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은 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품 국산화도 이게 단기적인 과제는 아니고요. 결국 HD 현대마린 엔진은 경쟁사보다 여유 있는 생산 능력 그리고 다가오는 친환경 규제 강화, 이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 이게 향후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현재 좀 낮은 DF 엔진 비중이라던가 OEM 중심 구조라는 이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넘어서서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는 그 직계약 확대와 친환경 엔진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전환 과정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여러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